네, 여러분 지금 마이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주민서대문 듣고 계십니다. 자, 지난 6월 7일 10시 본회의, 정례회의 본회의가 열렸고요. 개회를 했습니다. 누굽니까? 이동화 의장은 2년째의 마지막 정례회의다. 그렇죠. 6월 28일 날 그 의장 선거를 하잖아요. 원포인트로 하더라고요, 그날. 네네. 예. 그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의장으로서의 일은 마지막이고, 뭐 이런 거에 좀 강조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구청장은, 뭐 여러 가지 또 2년 동안 뭔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고, 뭐 등등등 했습니다. 본인 이제 잘 하셨던 얘기 하시겠죠. 구청장님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약간 좀 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문석진 청장 때부터 이렇게 볼 때마다, 쉽지 않아. 어려워. 약간 힘들어. 이렇게. 그런 걸 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구에 있을 때는 네. 그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한눈도 못 파고 계속 쳐다보면서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러겠네요, 진짜. 네. 그래, 그랬다라는 건데 약간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자랑거리도 되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다 자랑이라고 듣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알면 할수록 쉽지 않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게 있었고. 다만 이제 약간 여기서 얘기가 좀 논란이 됐었던 거는 끝나자마자 이것도 웃겼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구의회 의장이 이제 이게 인사말이 다 끝나면 구의회 의장이 뭐 구청장이 이석 요구를 미리 했었다. 이석 요구를 우리가 좀 받아들여서 갈 테니까는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가버렸어. 그냥 인사하고 안고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동화 의장이 갑자기 하다가 일어나서는 이게 뭐 이성 요구가 사전에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갔네요. 갔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도 약간 해프닝이었죠. 아니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구청에 이제 일종의 대외협력 네. 그쪽 보는 팀이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의회 관련, 특히 구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구청 네. 입장에서는. 네. 여기하고 이제 사전 조율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의장 시나리오도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 당연히 사실은 이석 요청이 있었고 구의회 의장이 이석을 허가해 줘야지 가는 게 사실은 좀 더 그렇죠. 예의에 바른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구회라고 하는 공간이 단순 뭐 15명만의 공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대표로서 그 회의를 주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영상이 또 잡혔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하고 딱 갔는데, 이거를 이제 이게 구의회 의장한테 화면이 가기 전에 전체 화면 찍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구청장이 이렇게 걸어 나가는 게 찍혔어. 그래가지고, 보면서, 그냥 가시는데? 난 그 생각을 했거든, 그거 보다가. 근데. 아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공식적이고, 네. 서로가 이제 상호 예의를 위해서는, 이제 구청장이 이제 그 모두 발언하고 난 다음에, 자, 말씀하셨던 이석 요청이 있었고 이러이러 이제 공식적인 업무 때문에 가시니 이제 뭐 이석을 뭐 허가까지 뭐 이제 하신다는 걸 양해 바란다 하고 그치, 그 정도 해줘야지. 잠깐 정회를 합시다 네. 정도 하고 네. 정회하는 동안에 이제 구청장이 또 나가서 악수하고 그래서 나가는 거 아니야 또 고생하시라고 가죠. 네. 근데 그냥 갔어 그냥. 가는 게 이제 일종의 좋은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또 그게 간 이유가 태백에서 열리는 실업 여자농구 개막식 때문에 갔다라는 것 때문에 구의원들이 또 기분이 썩 좋지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농구단 운영 자체에 대해서도 네.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약간 마뜩천하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겠다. 처음에 그 동의를 잘 안 되니까. 그거 사실은 그건 언론에도 그런 보도 그런 네.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실제 지금 후원이 잘 되고 있는지도 뭐 결산이나 이럴 때도 한번 꼼꼼히 들여다 보셔야 될 건데. 그 의원들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보겠다고. 네. 뭐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좀 봐야겠지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정례회잖아요. 임시회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에 그렇게까지 이제 좀 하셔야 되는지. 이럴 땐 부구청장 보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좋은가 거기 가는 게? 근데 이제 이게 또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있어요. 전국에 4개 팀인가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죠. 여성 농구가. 그럼 결국 이게 다 지자체 농구 단위로 한다면은 결국 4개 단체장들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도 뭐 누가 여기 5분 발언을 할 때 했는데 우리 사실 이 얘기를 제대로 안 하셨는데 보통 이 실업농구팀을 만든 이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의 여자 농구팀이 여자 농구 고등학교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농구 팀이 있는 거야 동네에. 이 친구들이 프로로 못 가면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네네. 약간 이런 친구들 실업 태모를 흡수하기 위해 그러니까 사천시 같은 데가 3천 보이고 있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사례거든요. 근데 네네네. 사실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여자 농구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여자 농구 우리에게 있는 거는 이렇게 영가초등학교가 네. 거의 전국을 휩쓸고 있는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또 뭐 그런 논리도 됐거든요. 뭐냐면 이제 뭐 생활체육을 주민들이 이렇게 그런 여자 농구를 많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한서 창단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하냐고 안 하잖아, 농구 대회를. 심지어 서대문구에서 안 하잖아. 서대문구에 올해 하는 걸로 제가 그래요? 일정 나온 걸로 봤는데. 그래요? 그건 다행이네 그러면. 내가 한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해서 창단했는데 우리는 뭐 경기 한 번 볼 수 없고 맨날 다 뭐 출장 달고 공무원하고 뭐 도시공공단 직원들만 보내고 이러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뭐 하는 거야? 약간 그 이런 서대문 생각을. 마당에 보면은 네. 언제 일정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에서도 하반기 한다는 걸 제가 보긴 봤는데 네. 부가연 체육센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인가? 그러니까 문화체육회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인가? 문화체육회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가면 부분에서 체육회관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디 그러면 대학교를 빌려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근데 뭐 연대나 명지대나 이런 데 빌려서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어쨌든 그래서 약간 그게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문제가 됐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5분 발언을 5분이 했어요. 의원 5명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신상 발언을 1명이 했습니다. 네. 약간 소개를 해드리면 윤유현 의원이 첫 번째로 했고요. 윤유현 의원은 뭔 얘기를 했냐면은 생활체육 서대문구는 약간 돼지나 부지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약간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공공시설에다가 조금 만드는 거를 좀 제안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고요. 얘기했던 자원상가 그렇죠. 도시에 생활하면서 맞아. 거기에 이제 배드민턴 네, 시설 맞아요. 들어가는 네. 것처럼 그런 것들 좀 그런 요청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윤유현 의원의 5분 발언이었고, 서우성 의원이 두 번째로 했는데 서우성 의원은 주민자치회 이야기. 작년 5월에 우리가 이렇게 단독으로 했었던 5월에 공문까지 오고 이랬는데 왜 안 하냐? 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뭔가 핑계를 대는데 그런 핑계는 이미 깨진 거 아니냐라는 5분 발언을 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저는 생각하는 게 차분하게 깔끔하게 해서 저는 좋았다라는 말씀, 개인적인 평가하고 싶고, 주의사 의원은 아까 산후 보조원? 산후 도우미? 도움인가?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 이제 자기가 애 낳아서 한번 키워보니까 본인 피셜로 43일인지 44일 됐는데 2주 정도를 해봤는데, 주요하게는 첫째 아이를 태어났을 때 2주고 둘째는 좀 길고 막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구청장이 결정하면은 늘릴 수 있대요. 그래서 첫째 아이도 4주로 좀 늘려주면 어떻겠냐. 뭐 그런 의견인데 나쁘지 않은 의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김양희 의원이 현수막. 네. 그때 이제 뭐 사실상 경향신문에서 나왔었던 김동화 이제 의원이죠. 의원의 학폭 의혹에 대한 현수막을 구청에서 철거하지 않은 거.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영부인에 대한 현수막과 뭐 그 외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현수막을 걸었던 진보당 현수막은 제가닥 다 띄더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구청 현수막 너무 많이 건다. 이제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 심지어는 구청 현수막은 걸었는데 정당 현수막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책임도 누구 걸어야 되잖아요. 구청 건 있지도 않다. 아예. 왜 그러냐 니네는. 니네가 안 지키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여자농구단 해체할 생각 없냐. 돈 너무 많이 쓰고 등등등 하다. 그리고 뭐 그렇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박경희 의원은 여자농구단 이야기 마찬가지로 뭐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 응원 가는 거 이 문제 얘기했고, 그다음에 함신익 오케스트라에 대한 투명하지 않은 운영에 대한 5분 발언 했었고요. 여기까지 5분 발언 했는데 박진우 의원이 국민의힘 서대문을 사무국장으로서 현수막 관련해가지고 반론을 했는데, 이제 뭐 아니다, 잘 적정하지 않게 게시한 현수막은 우리 것도 띈다. 뭐 이게 뭐 여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김영희 의원이 얘기한 거하고는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지적들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안타까운 건 그건 있어요. 뭐요? 왜 구정 질문에 하실 부분들을 5분 발언에 하시지?
약간 이건 좀 직접적으로 청장을 불러서 아니 왜 지금 여성농구단에 대해서 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빌드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긴 하겠지만 네, 전 뭐 이제 빌드업을 하시겠죠, 당연히 네. 하실 텐데 이제 그런 고민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도 있어요. 함신이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마당 이번에 이제 6월 5. 네, 온 거 보니까 네. 왼쪽에 여성농구단 소개하는 거, 오른쪽에 함신이 오케스트라 소개하는 게 있어요. 어. 이게 동급으로 지금 취급돼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구립을 하고 싶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함신 오케스트라가 어떤 근거로 여기 서대문 마당에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지? 그러니까. 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아무데도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사진도 네. 이제 박찬숙 감독과 함식 지휘자 사진을 딱 이렇게 대표적으로 걸었어요. 네. 근데 사진이 보면은 이걸 찍은 거예요. 스튜디오 가서. 그냥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진을 주신 게 아니고. 그럼 이게 우리가 홍보과 예산으로 찍었을 텐데. 그치. 자, 여성농구단 어쨌든 구립이니까. 구립이 그렇다 칩시다. 네. 함식 오케스트라는 이렇게 찍을 우리가 이게 있나? 그러니까. 전 진짜 보면서 모르겠더라고요. 오. 아무튼 전반적으로 전 좋은 지적들 많으신데 특히 이제 뭐 주의사 의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저출생 관련된 서대문구도 저출생 지금 서대문구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용역을 맡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야.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 가지고 이런 제안들을 충분히 잘 녹아들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공공산후조리원 또 얘기 나왔어요. 네, 부총장이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잘 하고 있다 그러시겠죠? 더 늘리겠다, 뭐 네. 대폭 감면하겠다 이용료도 뭐 네, 다 제가 뿌리 씨앗입니다.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네. 아니 그것도 있고 그 뭐 이제 산모나 아이들 이번에도 뭐 이제 또 절에 올라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예방 접종 지원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틈새를 잘 지금 파고 들고 계신다. 김덕현원이 절에 또 내고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구에서 전반적으로 여야 갈릴 것 없이 잘하고 합심해가지고 저출생 관련돼서 제도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걸 여러 가지 잘 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농구단 관련해서도 지금 뭐 두 분의 의원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해 드렸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에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빌드업 과정이라면은 네. 정확하게 뭐 제2요구를 한 이유도 이제 얘기하시겠지만 제2요구 이유가 얘기했죠. 이전 이유가 있고 네. 또 이번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이전 이유에서는 충분히 말이 안 되는 논리가 이제 이번에 무너져 버린 거니까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생활체육도 어쩌면 이게 제일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현 청장과 우리 윤현 전 의장님께서 네. 이게 서로가 이제 잘 맞으면은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관심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더 빨리 잘 추진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현수막 관련해서는 네. 좀 더 서로가 여야가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이번에 부서 개편 관련해 갖고 도시관리과가 없어진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합해줘요. 네. 제 기억으로는 도시관리과가 지금 현수막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거가 붙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나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형평에 맞게 어디는 뭐 자기들 입장에서 모욕이고 어디는 모욕이 아니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모욕이라는 것도 자기들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만 나는 근데 그 핑계가 웃겼어요. 못 뛰면서 안 뛰는 이유로 이게 박진영 의원은 지금 뭐 핀트 어긋난 얘기니까는 뭐 더 얘기할 그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저 직접 제가 통화를 했고 녹음까지 땄지 않습니까? 땄는데 뭐라냐면은 진보당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 중이라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걸 못 뛴다. 하길래 아씨 뭐지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네. 이제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 민주당은 지역위원장 이렇게 이제 명칭이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현수막에도 그렇게 게시했지만 조직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현수막을 게시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이름으로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가? 사실상 조직위원장을 당협위원장으로 보는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떤 근거로 조직위원장의 대체 땡땡 혹은 땡땡땡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걸 수 있는지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진보당이고 다 무슨 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무슨 위원장, 예를 들면은 뭐 농어민 특별위원장, 노동위원장, 뭐 교육연수위원장, 여성위원장 이게 많거든요. 그럼 그 이름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네. 약간 그 자의적인 게 그러니까 그때 우리 똑같은 얘기인데 현수막 얘기 좀 지나가면은 똑같은 얘기긴 한데 뭐냐면은 그때 뭐 이렇게 약간 행사 그러니까 경사니까 봐줍시다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걸어. 적당했으면 좋겠어요. 적당했으면 진짜.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구청에서 거는 건 사실상 근거가 없어요. 그냥 경사니까 봐주는 거지. 구청장 이름으로 걸건 구청 이름으로 걸건 이거는 없어 근거가 사실은 법적으로. 뭐 행정에선 전 다 할 수 있다고 그때도 늘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해요. 그냥 제가 이거를 신고하면은 근거를 찾아줘야 될 거예요 아마. 오히려 그러니까 차라리 핑계를 댈 수 있어. 이성원 청장 이름으로 걸면 이건 뭐죠? 선거법 어쩌죠 그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선거법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상관없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 돈으로 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선거법하고 관계도 없지만 그런 핑계라도 될 거 있는데 사실상 구청에서 거는 걸 뭘 될 거야 이게 될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냥 그래 구청에서 거는 거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해줄 줄 알았고 하는 건데 너무 많이 걸어 진짜 화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 결산에서 네. 현수막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네. 한번 강조하는데 작년에 수능이나 이거 등등등 명절 때 예. 구청장 명의로 현수막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 돈 어떻게 누가 썼는지 누가 어디서 집행했는지. 네. 그거 확인된 걸로도 또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제 구의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확하게 저는 이제 구의회에도 자문하시는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 통해 갖고 이게 소위 말하는 횡령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한번 법적 검토를 거치신 다음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럼 저는 법원 판단도 받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여기까지 했고, 자, 우리가 근데 이걸 또 기분이 하나 좋은 거, 여기서 하나 짚고 나올 거 기분이 좋은 거는 우리가 많이 제기했던 거 다들 이렇게 구의회에서 또 질문도 하고 뭐 5분 발언도 하고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또 얘기를 해야 될 거는 또 도시관리공단 이야기는 짚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도시관리공단 뭘 좀 짚어야 될지 한 번만 더 얘기를 한번 해주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죠. 일단은 우선 이제 채용 문제. 채용 문제. 네. 채용 문제의 뭘까 조항이 아니라 규정. 네네. 이제 내규 자체가 네.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제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하긴 어렵다 하더라도 전 구정질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뭐 이제 사전에 그 공단 이사장이나 담당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거 뭐 결산할 때 물어볼 때 그런 것 그냥 옆으로 이렇게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 안 근데 되나? 이제 사실상 그 눈치 보이나?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등등 네. 이제 관련된 그건 아니기 때문에 업무 보고 때라면 또 질의할 수는 있겠죠. 뭐 업무 보고도 사실 하긴 하니까. 그러니까. 업무 보고 때 이제 질의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규를 바꾸도록 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단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렇지. 공단은 작년에 21억, 올해 28억인가? 뭐 이렇게 네. 잡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서대문구청은 이제 연동해서 서대문구청이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이 봐야 돼요. 슬퍼. 2,500만 원이었어요. 9개 이렇게 그 제안. 슬픕니다. 금액은 조금 네. 안 맞을 수 있는데 네. 제가 얼추 잡아서 그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서대문 구청의 주민참여예산제가 훨씬 더 규모가 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언밸런스한 부분에 대해서 그 언밸런스가 정말 제대로 된 주민참여 예산을 위한 언밸런스인지 들어와 뭐 어떡하려고 나오고 있어요? 다시 갑니다. 저기다 뭐 방송 좀 뭐 이런 게 있어야겠네. 다시 할게요. 그 언밸런스가 예를 들면은 뭐 제대로 된 그 주민참여 예산이 연결된 뭐 언밸런스인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는 약간 형해한다고 하죠. 그냥 되게 이렇게 없어지려고 하는 듯한 이렇게 보이는 걸 보이는 거고 이건 굉장히 형식적으로 뭔가 오히려 형식적인 동시에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이런 피복을 쓰고 그 내부적으로는 정말 안 좋은 그런 예산인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거듭 말하지만 공단에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는 정말 잘하시는 거고 응원 드려요. 네.
다만 이게 적절하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가,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정신에 맞게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우리 구에서도 따져봐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서대문구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조례 같은 건 없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노동 관련 조례가 이제 서대문이 많이 부족한데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구청이나 요즘 이제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 과로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악성 민원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청 홈페이지도 보면은 그렇죠. 예전에 부서 담당 이름이 다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 이름도 이제 없어졌어요. 아마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없어진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내부에서의 일어나는 뭐 갑질, 괴롭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이걸 지적하고 해결하겠습니까? 결국은 구에서 이거 꼼꼼하게 따져주고 한번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말씀하신 대로 결산이기 때문에 뭐 조금 뭐 행정사무소도 아니고 결산이기 때문에 뭐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다 싶을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건 좀 얘기를 하고 아니면 뭐 조례를 뭐 만들기 위한 뭘 뭐 만들던지 정말 아니 저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 공무원들을 뭐 이렇게 보호해야 되고 좀 그래야 되는 거는 뭐 인정. 나는 뭐 충분히 뭐 굉장히 또 불편하더라고요. 이름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인정. 근데 직장 내에서 이런 괴롭힘이 있다라면 그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같이 마련해야 되는 것도 구청의 역할이 그리고 이제 아닐까. 이게 구정 질문을 꼭 네. 이제 누군가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주세요. 진짜 사장이 누군가?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사장이 그때 장희정 부회장이 했던 얘기에 따르면 말이 맞다고 치면 이 사장은 사장이 확실히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직장 내 이 괴롭힘과 관련해서 해결할 의지가 없고 밖에 나가서 해결을 해와라라고 하는 거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이 진짜 사장인 것 같다고 지금 오히려 이 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사실 제가 볼 때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저 이 사장한테 월급을 제대로 주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데 갈등을 해결을 안 하는 이 사장을 과연 이 사장으로 두는 게 맞나. 해야 될 것 같고. 어디에 이제 명문 규정으로 진짜 사장은 구청장이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겠죠. 그쵸. 않겠지만 실적으로 우리가 공단을 구청에서 설립한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및 여러 가지 물적 지원들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은 이제 구청의 감독하에 운영되는 조직인데 여기에서 진짜 사장 구청장이 해결하라 이런 현수막을 썼다고 해서 이게 뭐 사실과 다르니 현수막을 그러니까. 떼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이거는 꼭 물어보고 싶은 거는 왜 집회 신고했는지 본부장이 그것도 일종의 구청과 구에 대한 모욕이에요. 뭐 골프장으로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면 또 몰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이 예를 들면 파크 골프장을 반대했다. 그러시면은 그 백년산에 하려고 하는 그걸 반대하셨나 이럴 수는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 그런 거 같지는 않아서. 아니 그러니까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그거를 왜 집회 신고를 자기가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구의회에서 물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 골프장을 반대하시는지 어디 뭐 그게 사실관계도 정확한 건지 한번 물어보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요. 왜 하려고 하는 건지 뭐냐 도대체 뭔데 지금 여기서 했냐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부장이면 이제 상임이사를 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사장 다음에 제일 중요한 위치인데 구청의 수탁기관에서 구청 앞에서 집회를 그 수탁기관의 상임이사가 구청에서 시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약간 도시개발공단 좀 이상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사실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안 알려졌기 때문에 얘기 못하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방송에서 구회에 이런 확인을 좀 해달라 네. 말씀드리는 이유들도 이번에 이제 확인이 안 되면 그냥 털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냥 확인된 거 확인된 게 아니라 이제 들어온 제보들 되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은요. 저희가 들어온 저희한테 제보만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 이게 지금 이 관리를 제대로 이사장이 하고 있는지가 의심이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조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 조금 구의회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갑질 문제부터 해서 좀 해결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짧게 앞으로 약 2주 정도 더 해야 돼요. 뭘 조금 더 이렇게 봤으면 좋을지.
뭐 이 정도 더 해야 되는데. 결산 과정에서. 네, 결산 과정에서 조금. 아니면 구위원들한테 뭘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 네. 아니,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제 그 조례 들어오고 한 것도 보니까 더 꼼꼼하게 이제 구회가 뭐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구회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거 말고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우리 구정에 대해서 감시는 제대로 꼼꼼히 되고 있는가는 사실상 이제 이게 이제 여소야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이제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구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여야가 아니라 우리 구정을 견제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다른 얘기하다 해서 제가 다 못했습니다. 조직 개편안 관련된 것도 조금 봤으면 좋긴 하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조직 개편안이 제가 이제 구의 입법 예고만 봐서 그런가 아마 이게 올라왔다면은 반려동물과를 만든다고. 반려동물 지원과. 네, 이렇게 만든다고 돼 있는데 사실 다시 또 깔자면은 반려동물 지원팀. 지원과. 지원팀. 네. 그것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반려동물 정책 필요하다. 네. 저는 약간 근데 걱정이 반려견 지원과가 될 것 같아서. 아니, 전 그걸 떠나서 이게 수의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도 굉장히 막 그때 한 분인가밖에 없고 막 이거 좀 늘리면서 우리가 좀 확충해라 뭐 이렇게 말씀드렸긴 했는데. 네.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반려 지원과까지 나올 정도인지는 아직은 네. 좀 더 우리가 반려동물 관련돼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좀 더 그 지표들이 높아졌을 때 반려동물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저는 이름도 불만인 게 거의 끝낼 시간이라서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서대문구에 사는 동물은 반려동물만인 게 아닙니다. 길고양이들도 있고요. 뭐 이런 동물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아울 수 있는 그런 조금 관련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동물 정책과라고 하던가. 네, 이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정말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노동정책지원팀이라고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는 이제 공공일자리 팀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둘 다 힘든 팀이었어요. 네네. 반려동물 팀도 그렇고 그 동물정책 팀인가. 아무튼 여기 팀도 힘들고 여기 팀도 힘든 걸 제가 알아요. 네네. 근데 이제 청장님의 관심이 반려동물 쪽에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거 꽉까지 만드는데 이걸 꽉까지 만들 정도의 지금 우리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건가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 반면에 노동에 대해서는 누구나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정책적으로 확대돼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뭐 노동정책과 관련된 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좀 정책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공단의 그런 갑질이나 이런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서 지금 조정 관련해서는 비슷한 팀을 이제 업무가 늘어났으니까 지금 과까지 고민한다면은 그냥 팀을 하나 정도 더 두는 방식으로 2개 팀 정도로 일단 해보고 동물 정책팀 혹은 동물 뭐 지원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어쨌든 지금 뭐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방송을 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더 할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어떤 일이 있는지 전달하면서 저희들 의견을 또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할 얘기 같기도 한데 지금 부서 이게 개편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더 좀 더 자세하게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서대문 황원이었고요. 네, 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